안녕하세요.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. 썸네일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딸 어린이집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어요. 아이랑 어머님께서 코로나 확진이 걸려가지고 저희 어린이집이 발칵 뒤집히게 된 거죠. 근데 그 사실을 안 게 이제 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는 이제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제 확진자가 생겼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. 목요일 금요일 날에 어린이집에 왔던 친구들은 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저희 아내가 저희 딸을 데리고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죠. 그리고 저와 아내도 혹시 모르니까 코로나 검사를 또 받으러 갔어요. 그래서 저는 교회 근처에 그 드라이브 스루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갔고, 저희 아내와 딸은 저희 집 근처에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갔는데 이게 또 되게 느낌이 좀 오싹오싹 하더라고요. 왜냐면 목요일 금요일 날 어린이집에 온 친구들, 그 중에서 또 코로나 걸린 그 친구가 셔틀버스를 타고 갔대요. 그런데 저희 딸 아이도 그 셔틀버스를 타고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와 저희 아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, 어쨌든 제가 교회에 출근을 한 거니까,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확진자가 돼버리면은 저희 교회에도 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, 그래서 저는 심장이 쫄깃쫄깃해진 거죠. 다행히 오늘 아침에 코로나 검사 결과가 저희 가족 모두 음성이 나와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린이집에 확진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이 2주 동안 휴원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일을 하고 있고 아내도 요즘에 알바 일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화를 맡길 때가 또 없게 되는 거죠. 심지어 저희가 음성이 모두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 2주 정도는 또 지켜봐야 되잖아요. 잠복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. 그러다 보니까 수화를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맡길 곳도 마땅히 이제 없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수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또 머리를 막 굴렸는데, 결국은 제가 일을 쉬고 아내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수화를 제가 보는 방향으로 이제 결정을 좀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일용직이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, 사실 한 2주 정도면은 하루에 10만 원씩 치면은 그래도 못해도 한 140만 원 정도를 못 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자가격리가 확정이 되면은 어쨌든 정부에서 생활보조금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생활이 좀 할 수 있는 상황인데, 이 애매모호하게 능동감시 대상자라고 그래가지고 자가격리는 아니지만 능동적으로 스스로 코로나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그런 이제 신분이 된 거예요. 근데 말이 능동감시자지 사실 평소 생활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도움을 받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게 된 거죠.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타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. 아내가 기간 내에 일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고, 또 일을 뺄 수 있는 게 아내보다는 제가 더 탄력적으로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저희 가족이 코로나 확진이 아직까지는 없고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더 이상 크게 확산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좀 감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휴가 계획을 잘 못 세우고 있었어요. 아마 만약에 가게 되면 10월 달쯤에 가까운 근교로 좀 갔다 오지 않을까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, 뜻하지 않게 2주 정도 강제적으로 집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휴가를 보내게 된 거죠. 저 같은 경우는. 그래서 마침 한 5개월 정도 노가다를 하다 보니까 몸도 지치는 게 분명히 있고 정서적으로도 좀 피로감이 쌓이는 것도 있었고,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거든요. 왜냐하면 주 6일 현장 근무를 하고 주일에는 교회로 출근을 했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쉼없는 시간을 막 달려오면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좀 정리를 하는 이런 시간들이 없었는데, 또 본의 아니게 2주 정도 이렇게 쉬게 돼서, 물론 집안에서 아이를 보는 게 절대 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집에 있으면 좀 마음은 편하잖아요. 그래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주신 또 하나의 쉼의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정말로. 그래서 오늘
반강제적인 휴가를 보낸 첫날 이 월요일 날 저희 가족이 다 집안에만 있었는데 이제 하루 종일 딸 아이랑 뭐 뒹굴뒹굴 하기도 하고 뭐 장난감 가지고 놀기도 하고 또 저희 아이는 몸으로 노는 거 좋아하니까 몸으로도 같이 놀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뭐 첫날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. 아마 이 영상을 2주 정도 이제 끄트머리에 가면 제 상태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저희 딸 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랑 제가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낼 때 정서적으로 더 안정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말도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느는 것 같고, 그리고 사실 저는 좀 또 그렇게 생각해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딸 아이의 이 5살 요 시기 때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, 많은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선물 같은 시간인 거죠. 보통 제 나이에 저의 친한 친구들 생활을 보면은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과장급으로 진급을 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가족을 돌볼 시간이 많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거나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태반인데,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가족들이랑 특히 저희 딸 아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남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한 10년 뒤, 20년 뒤 제가 노년기가 되었을 때 이 시간을 돌아보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을 것 같아요. 비록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는 맞지만 저희 딸 아이가 커가는 것을 옆에서 제가 직접 살펴볼 수 있고, 또 함께 육아를 해 나아가면서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또 볼 수 있고, 그런 것들을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정말 회사에 치여서 새벽에 출근하고 아이 잠잘 때 퇴근해서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못 보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보다는,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힘든 시간이 맞지만 오히려 더 저희 아이와 조금 더 눈을 마주칠 수 있고 아이가 커가는 시간들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고 또 제가 직접 양육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사실 자체만으로 제 인생의 타임라인 안에서 보면은 되게 뜻깊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바쁘게 달려온 5개월의 시간들을 잠깐 쉼표를 찍고 한 2주 동안은 좀 몸도 쉬고 정신도 쉬면서 2021년도 후반기와 내년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또 좋겠다,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렇다고 뭐 2주 동안 아예 쉴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뭐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에 타격이 있는 건 있는 거니까 제가 뭐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씩은 또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해요.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아참, 드디어 그 갤럭시 폴드와 플립이 저희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. 물건이 빨리 나와서 어제 서둘러서 물건을 또 그 와중에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사용하게 되는 갤럭시 폴드에 대한 첫인상을 내일 영상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내일도 좋은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샬롬!